내 인생이 벌써 한 세기를 넘어 10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긴 세월을 건강하게 또 지치지 않고 글을 쓰며 살 수 있느냐고 말이죠. 사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특별한 비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청년들과 중장년들이 너무나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늙은이의 잔소리라 생각지 말고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가 전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라 여겨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 쉽게 대하고 있어요. 특히 50세라는 고개를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친구와 제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천수를 다한 이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음식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습관적으로 챙겨 먹는 것들 중에는 사실 우리의 내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혀를 기쁘게 하는 달콤함의 함정입니다. 예전 우리 세대에게 단맛은 기력이 다했을 때 아주 귀하게 얻는 치유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나가면 온통 설탕과 가공된 단맛뿐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하다고 혹은 기운이 없다고 단 것을 찾지만 그것은 사실 몸이 보내는 비명이 아니라 뇌가 부리는 탐욕일 뿐입니다. 정제된 설탕과 액상과당이 가득 담긴 음식들을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먹는 순간 여러분의 췌장과 간은 쉴 틈 없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내 나이 60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식욕이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격 또한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장 안에 독소를 쌓아두면서 정신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요. 특히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가공된 건강 음료나 설탕이 가득한 발효식품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피가 맑지 못한데 어떻게 생각이 맑을 수 있으며 어떻게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아침마다 아주 소박한 식사를 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 식탁이 나를 100년 넘게 지탱해 준 힘입니다. 여러분, 제발 맛있는 것을 찾기보다 몸이 편안해하는 것을 찾으세요. 혀가 즐거운 10분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내장이 10년 동안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내장이 깨끗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입에 넣은 그 달콤한 조각이 어쩌면 여러분의 내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칼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방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정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위험한 유혹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100살을 넘긴 이 늙은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달콤한 유혹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더 교묘하고 위험한 두 번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과도한 영양제에 대한 맹신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알약에 의존하고 있더군요. 몸에 좋다는 소문만 들리면 앞다투어 지갑을 열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줄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내가 보기에 그것은 건강을 향한 열망이라기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풍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간과 신장이 왜 존재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넣는 모든 것은 결국 간에서 해독되고 신장에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장기들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느라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엇이든 받아들여 정화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에 좋다는 이름으로 온갖 농축액, 고함량 비타민,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조제들을 쏟아붓는 것은 지친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주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며 온갖 귀한 약재와 보충제를 찾아다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신장 기능이 마비되어 고생하다가 나보다 훨씬 일찍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을 살리겠다고 먹은 것들이 오히려 내장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은 자연에서 온 것이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삼이나 약초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농축하고 가공하여 매일같이 복용하는 것은 몸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진정한 양생은 모자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식치, 즉 음식으로 다스린다는 원리는 소박한 밥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화려한 포장지 속에 든 알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내가 만난 많은 중년이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기보다 남들이 좋다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이걸 먹고 병이 나았다더라. 이게 장수의 특효라더라 하는 말들에 휘둘려 정작 자신의 내장이 보내는 비명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순간 보약은 사약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영양 과잉이 영양 결핍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중 대부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너무 복잡하게 먹어서 생기는 것들이지 못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그저 제철에 나는 채소와 정갈한 국 한 그릇 그리고 잘 지어진 밥 한 공기를 최고의 보약으로 여깁니다.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는 약을 찾기보다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내 장기들을 쉬게 해주고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그 화려한 건강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몸을 실험실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장이 편안해야 잠자리가 편안하고 잠자리가 편안해야 다음날 아침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디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건강은 입을 즐겁게 하거나 불안을 잠재우는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제된 식습관과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간과 심장이 더 이상 무거운 짐 아래서 허덕이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그 무분별한 영양제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병장수로 가는 가장 정직하고도 빠른 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하지만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세 번째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경계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음식, 즉 지나치게 가공되고 정제된 차가운 음식들입니다.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쁨 속에서 식사는 그저 끼니를 때우는 행위가 되어버렸고, 편의점의 차가운 도시락이나 공장에서 찍어낸 가공식품들이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며 내가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칼로리나 영양소만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 속에 담긴 대지의 기운과 정성,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져 방부제와 첨가물로 연명하는 음식들은 우리 내장에 들어와서도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우리 몸은 가진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폐물과 독소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화기가 점점 식어가는데, 여기에 차갑고 죽은 음식을 계속해서 들이붓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내장이 차가워지면 만병이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찬 음식을 멀리하고 늘 따뜻한 국물을 곁들였던 것은 깊은 지혜가 담긴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위장이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액이 잘 돌아야 마음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한겨울에도 얼음이 가득한 음료를 마시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가공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장은 굳어지고 영양을 흡수하는 대신 독소를 내뿜는 장소로 변질됩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며 자꾸만 짜증이 나는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생기 없는 음식들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신과 육체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하지요. 장이 깨끗하고 따뜻한 사람은 생각도 명료하고 인자합니다. 반면 장에 독소가 가득한 사람은 성격이 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나는 100세를 넘긴 지금도 가급적이면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제철 채소를 즐깁니다. 소박하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값비싼 산삼을 먹어서 얻는 힘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음식이 주는 평화로운 에너지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곧 내 몸과의 화해 기간입니다. 젊은 시절 거칠게 다루었던 내 장기들에게 이제는 미안함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차가운 빵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한 끼를 해치우는 행위는 내 몸에 대한 학대입니다. 비록 한 가지 반찬일지라도 따뜻하게 데워진 음식을 정성껏 씹어 삼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자 자아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장수하기 위해 대단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장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가공의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장이 깨끗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야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에서 참된 기쁨과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쓰레기통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 여러분의 내장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의 조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세라는 반환점을 돌고 나면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비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으며 성취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을 남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파괴하던 독소들을 비워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아 통합이자 치유의 시작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안과 머릿속에서 비워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가득 쌓인 오래된 식재료와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보조제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련과 불안의 상징입니다. 언젠가 몸에 좋겠지 하며 쌓아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활 공간과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우리 내장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봐야 그것은 독이 될 뿐입니다. 행동의 변화도 뒤따라야 합니다. 나는 식사할 때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30번 이상 천천히 씹으며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과 대지의 기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침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소화제이자 해독제입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내 뇌에 이제 평화로운 시간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화가 나 있거나 슬플 때 혹은 텔레비전 화면에 몰두하며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밀어넣는 습관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이제는 배설해야 할 독소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남의 시선에 휘둘리고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속을 끓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속을 끓이면은 실제로 우리 위장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속상하게 할 때 나는 그저 허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웃어넘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붙잡고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내장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복은 평온한 마음으로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비싼 산의 진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직접 고른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차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혹여 몸에 병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그동안 고생한 내 몸에게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 몸과 화해하는 순간 우리 안의 자정 능력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입맛을 담백하게 바꾸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 나를 아끼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평온함이 깃들게 마련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독소를 비우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몸이 속삭이는 진실한 소리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00세를 산 내가 발견한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3가지 독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그리고 품격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설탕의 달콤함, 영양제의 과도한 맹신, 그리고 생명력 없는 차가운 가공식품들. 이 3가지는 우리 몸의 내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정신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100년을 넘게 산 나를 보며 특별한 장수의 비결이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나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작은 음식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참된 맛을 알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 안의 쓰레기를 치우고 내장을 맑게 정화하는 일입니다. 피가 맑아야 생각이 깊어지고 장이 편안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노년이 불행했던 이들은 대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몸을 함부로 다루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소박한 식사에도 만족할 줄 알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병상에 누워 지내는 긴 세월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내 발로 산책을 하고 내 머리로 책을 읽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상태로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얼마나 타인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내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장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강조한 이 3가지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십시오. 당장은 입이 심심하고 몸이 허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견뎌내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성벽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맑은 물 한 잔, 정성스럽게 씹은 나물 한 젓가락이 여러분의 80대, 90대, 그리고 100세를 결정짓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익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나처럼 100살이 넘어서도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지금 당장 식탁 위의 독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제 나의 긴 잔소리를 마칩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늙은이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맑고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장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명료해지는 그날, 여러분은 비로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몸 소중히 여기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긴 여정을 건강하게 걸어가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안녕을 응원합니다.